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 드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론은 요즘 물류 배달을 넘어서서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흥의 드론 특화 지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더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경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연구원의 오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2017년에 드론 기본법을 준비할 때 그때 이제 그 정부의 각종 드론 산업 장려가 잘 되면 미래의 효과를 반영해서 예측했을 때는 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21년에 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그 드론 시장이 22년에 731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드론 활용 시장이 드론의 어떤 그 기체를 사는 제조 시장 대비 평균 한 7.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2년도 국내 드론 관련 시장 규모는 6,200억 정도 억 원 수준으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독일의 그 드론 그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이 2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한국의 그 드론 시장이 6,600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분석 기관마다 그 예측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두 데이터를 보면은 22년도 기준 국내 시장은 6천억 원대 중반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게 뭐 매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일 것 같은데 시장이 커지면서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드론 기술 단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그 무인기 기술 수준을 얘기할 때는 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그 매년 실시하는 그 과학기술 수준 조사 내용을 많이 그 인용을 합니다. 네. 22년도 그 2월에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무인기 체계 기술 수준은 세계 8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세계 8위. 네. 이것은 이제 미국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약 한 82% 수준으로 조사가 됐고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는 이스라엘 91%, 중국 89%, 프랑스 87%, 독일 86%, 영국 86%, 러시아 8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8위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나라들과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 분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술과 제도 측면에서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고요.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 우리 기술 수준이 이제 러시아를 제치지 않을까.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전쟁 간에 러시아산 드론이 이제 별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수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에서도 드론 실증 도시를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실증 도시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그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실증 항목들을 채택해서 제안하고 그리고 채택된 지자체가 그 실증을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경기도 화성, 제주 등 그 이곳이 선정이 됐고요. 20년에는 4개 지역, 그리고 21년에는 10개 지역, 22년에는 9개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실증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 드론도 이제 하늘을 날 때 그 안전한 이제 길은 아니지만 공역을 안전하게 날기 위한 그 안전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 루트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안전맵 구축, 그다음에 구호물품 배송, 그다음에 수질 환경 모니터링, 그다음 도심지 대기 환경 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리 모니터링하는 등, 그다음 또 이제 시설물 안전 점검에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또 뭐예요, 이거는? 앞선 것이 이제 활용 측면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네.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은 실제 상용화까지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 또는 이제 완화해주는 그런 어떤 특별 조치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규제를 조금 줄여준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를 보면은 드론 비행에 관련한 그 사전 규제가 이제 면제가 되는 건데요. 면제. 네. 네, 항공안전법상의 이제 관련한 내용들, 그 특별 가망 증명, 뭐 비행 허가, 비행 승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성 인증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파법상에는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사전 규제 면제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만큼- 고흥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전남 지역에서는 두 곳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15개 자치제 33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광주 북구에 1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급의 그 큰 무인기를 통합 실증할 수 있는 구역과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택배 등의 수송 서비스 구역 그리고 이제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구역 등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드론 센터가 또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기관인가요? 네, 작년 12월에 그 드론 센터 개소식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드론 센터는 그 중소벤처 기업부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고흥군 등에서 약 200억 원을 투자해서 설립을 했고요. 전남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센터의 가장 큰 이점은 현재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흥 항공센터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비행 시험 공역을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장점은 국내 유일하게 5G 상공망이 그러니까 5G 이동통신망을 이제 상공에 서비스하는 개념인데요. 그 5G 상공망이 KUM 실증 사업을 위해서 고흥 항공센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향후에 그 5G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드론 활용 기술 개발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조금 우리 생활과 조금 밀접하게 관련 있게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드론의 활용 분야는 상당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야생 멧돼지들이 네. 많은 문제점이 됐잖아요. 도심에 내려와가지고요. 네네. 예. 그 뭐 민가에도 들어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전염병도 많이 돌고 했는데 그런 야생 멧돼지를 추적 모니터링하는 곳에 드론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해서 밤하늘에 드론들이 그 쇼를 펼치는 모습들에도 이제 많이 그 드론 쇼들을 활용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축이라든가 이런 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도 이제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그 농약 살포나 종자를 이렇게 파종하는 데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요,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밤길에 그 특히 여성들의 그 안심기과 서비스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송 같은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섬 지역에다가 네. 뭐 저렇게. 짜장면을 뭐 배달해줬다, 뭐 이런 또 뉴스 기사도 봤었고, 네, 그렇죠. 우체국에서도 뭐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또 활용 분야가 넓지 않겠습니까? 네, 그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그 택배에 대한 그 시장이 가장 급속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육지는 이제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많이 피부에 못 느끼시는데 오지나 아니면 저 섬 지역 같은 경우에 긴급 그 물품 배송에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증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차세대 이동수단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는 것, 뭐 드론 택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요거는 어떤 기술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UAM은 그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이제 그 부를 수 있는데요. 도실 과밀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대중교통 문제를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친환경, 그 다음에 저소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를 조종사가 직접 조정을 하면서 도심 내 또는 도심 간에 이제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게 그 타 육상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를 통해서 차세대 도심 대중교통 체계로 이제 자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정말 하늘을 나는 택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이 비행기에 드론 기술을 접목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게 진짜 그야말로 커다란 드론을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라고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드론에서 UAM이 이제 그 파생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전기동력원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소음을 하기 위한 항공기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이착륙 부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항공 분야에서 이제 그 연구가 진행됐던 분야입니다. 이제 그 항공 분야가 이제 공항과 공항의 그 원거리들을 다니다 보니까 도심에 들어가자라고 이제 탄생한 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고흥에서도 치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명 치안 드론도 실증 비행에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섬지안 치안 드론 사업이 얼마 전에 그 실증이 이제 드론 비행 안전성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체크하는 이제 비행 시험이 이제 성공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고흥군, 그 다음에 순천대학, 대한항공, 그 다음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등 이제 그 산업 간의 협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경찰서가 없는 섬 지역에 치안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고 예방, 순찰을 하는 등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상황들을 전파할 수 있게끔 운영함으로써 이제 그 치안 상태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제 그 치안 활동의 그 최선봉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네.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참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경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